자, 앞서 김수남 총장은 새 정부 출범 5일차에 짐을 쌌습니다. 인상적인 퇴임사도 남겼죠.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아름답죠. 뭐 구구절절 옳은 말이고. 그런데 저거를 뒤집은 게 바로 검찰 자신이에요. 그렇죠. 절제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수사로 몰아치기 수사했고 제가 저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과연? 절제란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정윤회 문건 사건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절제를 했느냐?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수사하는 가운데서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했단 말이죠. 예. 얼마나 몰아쳤으면 절제해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문건 유출자 처벌했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자기 변명이죠.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검찰 개혁에 칼을 들이댈 때 검찰 수장이 저항을 해줍니다. 정권 차원의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검찰을 탄압해서 그리고 검찰을 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인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요.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4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임사를 하는데 이임사는 저항입니다.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당신들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검찰 그렇게 녹록하게 볼 상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시의적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이 안 났으면 검찰 내부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 3일 있다가 뻥 터졌네. 그러니까 지금 김수남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저항의 뜻을 핀 게 결국 저항을 못하게 됐네.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의 입장은 분명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국민의 정부 때도 한 번 했는데 예. 안 됐죠. 참여정부 때도 한 번 했는데 또 안 됐죠. 요번이라고 니들 다를 것 같냐? 이런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는 원칙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검찰 구성원들 가운데서 좀 철없는 검사들이 과도한 정의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검찰 출입 기자 시절에 1997년인가 한 8년쯤 됐을 겁니다.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관료들 수사해 보니까 대한민국 관료들 다 썩었다 이거예요. 응? 큰일이다 이거. 대한민국 나라 망하겠다. 우리 검찰 없으면 대한민국 망하겠다 이거예요. 야, 이 사람 봐라. 나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당신이 만난 관료들은 대한민국 관료 가운데서 최저질을 만나고 있다. 가장 고질의 괜찮은 관료가 당신 앞에 설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일부 검사들 보면은 나 혼자만 정의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수남 총장이 했던 말은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국제 형사법적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걸. 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아니다. 본인이 정말 떠나면서 구성원들한테 내가 이 정도 선을 하고 갔다. 보여주고 싶으면 다 이야기.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참 공허한 메아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의 의무로서 그 김순환 전 총장이 얘기했던 게 청렴만이에요. 근데 돈 봉투 돌리고 복집에서 경력금 특수활동비로 나눠 갖고 정말 무색하게 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든지 이제 검경 개혁이 그 나라의 사회의 정말 그 개혁의 첫 순서거든요. 개혁에 대해서 이제 워커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이라는 건 뭐냐? 유리로 만든 밑바닥에 투명한 배를 타고서 하수도를 따라가는 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검찰개혁 그거예요, 바로. 검찰 개혁이 이제 제일 강도 높게 얘기됐던 게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검찰 개혁하자. 한나라당에서 찻대기 하면서 대선 자금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었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이죠. 안대희. 네. 그때 대장금이 유행하고 있을 때인데 히트치고 있을 때인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대장금 장금위를 지키는 지진이하고 같이 묘사가 되면서 안대희를 지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의 개혁에 칼을 대는 순간 정의로운 검찰을 탄압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국민적 정서는 야, 대선 자금까지 수사하고 저렇게 정의로운 검사에 칼을 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병우 건을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가 적어도 7, 80%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펴서 국민들이 동의를 구하고 검찰 개혁을 가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여론을 타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지가 중요해요. 지금 이제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시했었습니다. 했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가 터져요. 그런데 검찰이 엄청나게 심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변호사한테 대접을 받았다는 유명한 뭐 심재륜 고검장이 양주 얻어먹었다 해가지고 막 날려버리고 이런. 그래서 이제 심재륜 억울하니까 뭐 소송까지 걸었었죠. 국민들의 기대치를 넘어선 칼을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검찰 잘하는데 무슨 개혁이야?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었어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비서실장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찌 본다면 본인이 검찰 개혁에 실패했던 거예요. 민정수석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실패에 대한 그 사례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고. 반면교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 3년 후에 5년에 또 반복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좋은 게 사실 이 상황이라는 게 촛불 시민혁명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게 기대치다라는 게 옛날하고 전혀 다르고 지금 굉장히 기회가 참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딱 볼 때는 평검사들이라고 한다면은 검찰 개혁에 찬성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본 거죠. 오히려 저쪽에서는 바로 뭐였냐면 아주 조직의 그 하수인처럼 해서 똘똘 자기 조직의 그 이해관계를 갖다 옹호하는 걸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란 책에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해요. 그 젊은 검사들의 그 노회함이라든가 이 타락함에 대해서. 경악스러웠다 그랬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한 수 위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그 검찰들이 머리 쓰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좀 뭐 이제 특별감찰관 이제 만들고 여러 가지 제스처 썼지만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요. 박근혜 정부 내각에서 국무총리부터 시작을 하고 검사 출신들을 그냥 쫙 검사들이었죠. 그 포위를 했잖아요. 정말 그 퇴행했다. 완전히 국민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정치인들한테는 입에 재갈 묶이는 거죠. 네. 자, 그 서영재 전 중앙지검장이 누굴 위한 검찰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공감이 가는 구절이 있었는데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대통령 이건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란 게 그렇죠. 어느 정권이라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초기에 검찰 인사권 행사함으로써 힘을 발휘하면서 본인이 그걸 자기는 보호를 받는 겁니다. 또 검찰은 정치인들, 권력의 치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은근히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뒷거래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공생을 하는 거예요. 자, 정부와 검찰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공약을 먼저 보게 되면 공수처 설치하겠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 법무부 비검찰, 네. 파견 검사 좀 줄이겠다. 이제 뭐 요 정도가 이제 주요 축인데, 근데 공수처하고 수사청, 기소청 분리는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법 개정 안 하고 몇 가지 틀만 좀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 측면에서 계속 저항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더 많이 구해야 되는데 법무부는 검찰 출신들이 다 이 직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국이 8개인가 9개인가 그런데 하나 빼놓고 다 검사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찰반이 있습니다. 감찰반이 검사예요. 그래서 이 감찰반이 결국은 검찰을 개혁하거나 검찰을 감사해야지만 검찰이 부패, 정치 권력화하는 것을 막는데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 검사장이 느닷없이 재산이 120억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에서 2위가 돼요. 법무부 감찰에서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너 뒷돈 받았어? 무슨 그 주식 받았어? 이렇게 감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식 보니까 몇 번 기자들이 이 감찰반에 가서 물어봐도 별일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찰반하고 대상이 되는 검찰과 한통속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찰 조직화되어 있는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는 나와 있는 검사들 그거 다시 원대 복귀시키고 법무부를 문민화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검찰이 청와대에 와서 근무합니다. 주로 청와대 파견 근무인데 그러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5년 동안에 9명을 파견을 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18명을 파견합니다. 이분들이 파견 오면서 사표를 내요. 청와대에서 1, 2년 근무하다가 원대 복귀하는데 바로 복직시켜주면서 1계급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와대하고 검찰은 공생 조직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 하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 조직화되는 건데 그래서 청와대 파견 나오는 거를 2016년에 국회에서 이거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면서 법을 개정을 합니다. 검찰에서 그만둬도 1년 있다가 청와대 파견할 수 있고 청와대 파견 있다가 그만두면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5년이 다 지나고 한 정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데 2016년 1월인가 이게 발효가 되는데 그 전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을 다 돌려보내. 그러면서 다 승진을 시켜. 그리고 빈자리가 있으니까 또 다 파견을 해. 이럴 정도로 권력의 입장에서 검찰을 내 휘하와 수적으로 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도 파견 안 받으면 됩니다. 정식적으로 민정과 검찰총장을 통해서 정보 공유하는 것. 여기까지만 하면요. 국민들이 박수 보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에 엄청난 권력을 덜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나친 권력 때문에 검찰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이거를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법 체계가요, 영미권에서는 검사의 권한이 굉장히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륙법적 체계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 체계죠. 여기는 이제 검사의 권한이 좀 더 강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전 세계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개시권만은 경찰이 좀 일부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는 개시할 수 있지만 모든 수사의 종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소 독점권, 모든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 특히 이제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도 우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좀 복잡해요.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 주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경찰이 지금 단계에서는 바라지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 부분은 아마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대선 후보 나온 어느 후보도 다 찬성을 했죠. 찬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부 차관하고 대검 차장 그 승진 자리가 나오면 검사들은 대검 차장으로 갑니다. 같은 차관급인데 대검 차장은요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그냥 현장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차관은 사실은 행정조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기소권보다도 검찰은 더 선호하는 게 수사권이에요. 그럼요. 네. 수사권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해도 올려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초동 수사, 그냥 형식적인 수사고 진짜 수사권이 독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봐줄 사람은 아예 수사도 안 합니다. 근데 진짜 그랬죠. 남희석 딱 봤는데 누가 고소했는데 아우 기분 나빠. 이렇게 눈을 쳐다봐? 악착같이 수사합니다. 잡아 쳐놓을 때까지. 이게 수사권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면 난 수사검사를 하겠다. 난 기소검사를 하겠다. 기소와 공소유지. 그게 한번 정해지면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리고 수사검사 쪽에는 수사경찰도 있습니다. 또 수사하는 공수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청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기소청으로 넘깁니다. 그럼 기소청에서 쭉 봐갖고 야 이건 좀 보완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보완 수사만 조금 하는 거예요. 수사청에서 넘긴 걸 갖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용환 의원이 이렇게 잘생긴 의원이 이게 뭐 근데 나보다 잘생겨서 기분 나빠. 잡아놓어. 잡아놓으려고 수사를 해갖고 넘겼는데 기소청에서 보니까 이렇게 왜 어거지로 조사를 했어. 기소를 안 해버려요. 결국은 국민들의 인권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고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인권이 제대로 서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유럽에서도 예, 이런 예. 게 있어요. 영국에서 1977년도에 경찰이 살인 피의자인 꼬마애를 데려다가 거짓 자백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소하게 넣은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져오는데 안 되겠다. 기소권은 뺏어야겠다 해서 경찰에게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뺏었습니다.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일부 검사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사가 들어갔어요. 수사를 해요. 거의 혐의가 안 나와. 혐의가 안 나오는데 혐의가 안 나왔다고 자기가 무혐의로 처리하면은
상황 욕을 먹어요. 무능한 야, 검사. 너 무능하고 말 왜 그걸 못 밝혀내? 또는 그 많은 인력, 시간, 돈 써가면서 너 이것도 못 그런 밝혀내? 이러니까 뭐냐? 아유 나 기소해버려 그냥 기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알아서 하겠지. 다 이럴 때 그 피의자 만약에 그 사람 무죄로 나온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이제 이 기소 편의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모든 개혁이 정치권의 개혁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적 청산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우병우 그 라인의 척결 같은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제 그 강압 수사로 자살을 하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한 20여 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연예계나 영화 쪽에서도 검사들의 전횡에 대한 수많은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 네. 뭐. 우리나라 베테랑 이 뭐. 국민들도 어제의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의 이 주나 이 카운티에서 하는 식으로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주민투표로 뽑는 것도 우리가 이제 검토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검찰총장. 생각해요. 또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정보가 그냥 그대로 발가벗겨지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진짜는 됐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생각해요. 정치 철학적으로 폭력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뿐입니다.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가 권한을 위임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그래서 선출된 권력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검사는 엄청난 인신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권한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자가 무슨 힘으로? 그런데 이제 선출된다면 한 집단 공동체에서 자 당신은 우리를 모두를 대신해서 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을 주겠다라고 할 때 철학적인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수사청, 기소청 분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키냐면 수사를 하면서 기소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수사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FM대로 수사를 합니다. 근데 기소하는 사람도 정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기소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수사 좀 제대로 해와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 검사가 어떤 스타일로 조사를 하냐면 내가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잘 찾아냅니다. 그래갖고 무죄를 잡아내요. 무죄를 만들어내면 2, 3일 있다 그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합니다. 뭔지 아세요? 피의자 증거 인멸 혐의예요. 압수수색 한다는 게 수사거든요. 지금 마음대로 수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변호사들이 그 검사장이 딱 기소를 했다, 그 검사가 기소했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안 붙어요. 왜 저거 들어가면 잘못했다 내가 털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비틀어 놓는 거기 때문에 수사청, 기소청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이권 싸움이 아니고 국민의 권익 보호과 우리 인권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이쯤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경찰 쪽 내부자의 목소리가 궁금해집니다. 봉두사님, 예. 능력을 보여주세요. 표창을 원점에 던져드릴까요? 표창원 의원님. 네. 의원님 별명이 요즘 빨간 구두 신은 표창원이라고. 대선 끝나고 좀 아쉬우시겠어요. 이제 뭐 유세 때 춤도 그렇게 열심히 추시고. 아니 그런 실력이 있으신지 몰랐네요. 아, 예, 좀 부끄럽습니다. 네. 예. 그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공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줄기가 현재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경찰과의 수사권 분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검경 분리 관련 법안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검찰 쪽에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네. 법안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단 제가 낸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만약에 검사가 부당하게 영장 청구를 회피할 경우에 네. 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찰 일각에서 영장 청구권도 원법 개정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그런 경우는 좀 검찰 개혁을 좀 역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좀 그런 부분은 좀 일단 좀 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아서 벽에 부딪힐 텐데 어떻게 넘어갈지. 경찰 내부에 기소권을 가진 변호사를 지정해서 검사 역할을 하게 하자라든지 또는 형사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은 그냥 통과만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 공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섣불리 그런 부분을 내세워서 검찰 반발을 주고 개혁을 늦추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내에 여전히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죠. 네, 많죠. 저는 각 당의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을 준수하는 그러한 그 당론 차원에서 좀 해결해 주십사라고 아마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 같고요. 네. 그리고 개별 의원분들께는 지속적으로 협의 논의를 드려서 좀 동의 협조를 해주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부 입법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의원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초당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또 마련하는 겁니까? 둘 다가 가능한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아무래도 후자고요. 네.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의원 입법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네. 정부안이 마련돼서 국회에 던져지는 형태일 경우에는 야당에서 이런저런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 발의하신 거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부분에서요? 초선 의원이 낸 그런 혁신적인 제도 변화의 네. 법안을 야당 의원들께서 다 이렇게 동의하고 통과시켜 주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한 그 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무래도 촉발을 시켜서 각 그 여야 정당 그리고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를 거쳐서 네.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실은 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혹시 통과되시면 대국민 공약 하나 딱 하시죠. 통과된다면야 제가 뭐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빨간 구두 신고 춤추기 또? 그래.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 댄스 한번 해주세요. 빨간 구. 예,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외부자들도 한번 좀 나와주세요. 예, 불러주셔야 나가죠. 안 불러. 어머. 대한민국 초선 의원 중에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시는 표창원 의원님과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그 검찰들이 머리 쓰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정부였고요. 뭐 이제 특별 감찰관 이제 만들고 여러 가지 제스처 썼지만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요. 박근혜 정부 내각에서 국무총리부터 시작을 하고 검사 출신들을 그냥 쫙 감사드렸죠. 그 포위를 했잖아요. 정말 그 퇴행했다. 완전히 국민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정치인들한테는 입에 재갈 묶이는 네. 거죠. 네. 자, 과거에 서영재 전 중앙지검장이 누굴 위한 검찰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공감이 가는 구절이 있었는데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대통령 이건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렇죠. 어느 정권이라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초기에 검찰 인사권 행사함으로써 힘을 발휘하면서 본인이 그걸 자기는 보호를 받는 겁니다. 또 검찰은 정치인들, 권력의 치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은근히 협박하는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뒷거래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공세를 하는 거예요. 자, 정부와 검찰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공약을 먼저 보게 되면 공수처 설치하겠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 법무부 비검찰화, 네. 파견 검사 좀 줄이겠다. 이제 뭐 요 정도가 이제 주요 축인데, 근데 공수처하고 수사청, 기소청 분리는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법 개정 안 하고 몇 가지 틀만 좀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 측면에서 계속 저항에 부딪혀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더 많이 구해야 되는데 법무부는 검찰 출신들이 다 이 직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국이 8개인가 9개인가 그런데 하나 빼놓고 다 검사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찰반이 있습니다. 감찰반이 검사예요. 그래서 이 감찰반이 결국은 검찰을 개혁하거나 검찰을 감사해야지만 검찰이 부패, 정치 권력화하는 것을 막는데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 검사장이
자, 앞서 김수남 총장은 새 정부 출범 5일차에 짐을 쌌습니다. 인상적인 퇴임사도 남겼죠.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아름답죠. 뭐 구구절절 옳은 말이고. 그런데 저거를 뒤집은 게 바로 검찰 자신이에요. 그렇죠. 절제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수사로 몰아치기 수사했고 제가 저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과연? 절제란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정윤회 문건 사건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절제를 했느냐?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수사하는 가운데서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했단 말이죠. 예. 얼마나 몰아쳤으면 절제해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문건 유출자 처벌했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자기 변명이죠. 이게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검찰 개혁에 칼을 들이댈 때 검찰 수장이 저항을 해줍니다. 정권 차원의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검찰을 탄압해서 그리고 검찰을 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인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요.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4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임사를 하는데 이임사는 저항입니다.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당신들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검찰 그렇게 녹록하게 볼 상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시의적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이 안 났으면 검찰의 내부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 3일 있다가 뻥 터졌네. 그러니까 지금 김수남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저항의 뜻을 핀 게 결국 저항을 못하게 됐네.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의 입장은 분명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국민의 정부 때도 한 번 했는데 예. 안 됐죠. 참여정부 때도 한 번 했는데 또 안 됐죠. 요번이라고 니들 다를 것 같냐? 이런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번에는 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는 원칙 논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검찰 구성원들 가운데서 좀 철없는 검사들이 과도한 정의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검찰 출입 기자 시절에 1997년인가 한 8년쯤 됐을 겁니다.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관료들 수사해 보니까 대한민국 관료들 다 썩었다 이거예요. 응? 큰일이다 이거. 대한민국 나라 망하겠다. 우리 검찰 없으면 대한민국 망하겠다 이거예요. 야, 없이 재산이 120억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에서 2위가 돼요. 법무부 감찰에서 감사령이 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너 뒷돈 받았어? 무슨 그 주식 받았어? 이렇게 감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식구니까 몇 번 기자들이 이 감찰반에 가서 물어봐도 별일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찰반하고 대상이 되는 검찰과 한통속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찰 조직화되어 있는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는 나와 있는 검사들 그거 다시 원대 복귀시키고 법무부를 문민화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검찰이 청와대에 와서 근무합니다. 주로 청와대 파견 근무인데 그러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5년 동안에 9명을 파견을 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18명을 파견합니다. 이분들이 파견 오면서 사표를 내요. 청와대에서 1, 2년 근무하다가 원대 복귀하는데 바로 복직시켜주면서 1계급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청와대하고 검찰은 공생 조직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 하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 조직화되는 건데 그래서 청와대 파견 나오는 거를 2016년에 국회에서 이거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면서 법을 개정을 합니다. 검찰에서 그만둬도 1년 있다가 청와대 파견할 수 있고 청와대 파견했다가 그만두면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5년이 다 지나고 한 정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데 2016년 1월인가 이게 발효가 되는데 그 전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다 승진을 시켜. 그리고 빈자리가 있으니까 또 다 파견을 해. 이럴 정도로 권력의 입장에서 검찰을 내 휘하와 수적으로 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도 파견 안 받으면 됩니다. 정식적으로 민정과 검찰총장을 통해서 정보 공유하는 것. 여기까지만 하면요. 국민들이 박수 보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에 엄청난 권력을 덜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나친 권력 때문에 검찰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이거를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법 체계가요. 영미권. 분노가 적어도 7, 80%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펴서 국민들이 동의를 구하고 검찰 개혁을 가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여론을 타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지가 중요해요. 지금 이제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시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가 터져요. 근데 검찰이 엄청나게 심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변호사한테 대접을 받았다는 유명한 뭐 심재륜 고검장이 양주 얻어먹었다 해가지고 막 날려버리고 이런. 그래서 이제 심재륜 억울하니까 뭐 소송까지 걸었었죠. 국민들의 기대치를 넘어선 칼을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검찰 잘하는데 무슨 개혁이야?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었어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비서실장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찌 본다면 본인이 검찰 개혁에 실패했던 거예요. 민정수석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실패에 대한 그 사례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고. 반면교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 3년 후에 5년에 또 반복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좋은 게 사실 이 상황이라는 게 촛불 시민혁명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게 기대치다라는 게 옛날하고 전혀 다르고 지금 굉장히 기회가 참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딱 볼 때는 평검사들이라고 한다면은 검찰 개혁에 찬성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본 거죠. 오히려 저쪽에선 바로 뭐였냐면 아직 조직의 그 하수인처럼 해서 똘똘 자기 조직의 그 이해관계를 갖다 옹호하는 걸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란 책에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해요. 그 젊은 검사들의 그 노회함이라든가 이 타락함에 대해서. 경악스러웠다 그랬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한 수 위. 이 사람 봐라. 나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당신이 만난 관료들은 대한민국 관료 가운데서 최저지를 만나고 있다. 가장 고질의 괜찮은 관료가 당신 앞에 설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일부 검사들 보면은 나 혼자만 정의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수남 총장이 했던 말은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국제 형사법적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아니다. 본인이 정말 떠나면서 국정원들한테 내가 이 정도 선을 하고 갔다. 보여주고 싶으면 다 이야기.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참 공허한 메아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의 의무로서 그 김순환 전 총장이 얘기했던 게 청렴만이에요. 근데 돈 봉투 돌리고 복집에서 경력금 특수활동비로 나눠 갖고 정말 무색하게 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든지 이제 검경 개혁이 그 나라의 사회의 정말 그 개혁의 첫 순서거든요. 개혁에 대해서 이제 워커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이라는 건 뭐냐? 유리로 만든 밑바닥에 투명한 배를 타고서 하수도를 따라가는 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검찰개혁 그거예요, 바로. 검찰개혁이 이제 제일 강도 높게 얘기됐던 게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검찰개혁하자. 한나라당에서 찻대기 하면서 대선 자금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었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이죠. 안대희. 네. 그때 대장금이 유행하고 있을 때인데, 히트치고 있을 때인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대장금, 장금위를 지키는 지진이하고 같이 묘사가 되면서 안대희를 지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의 개혁에 칼을 대는 순간 정의로운 검찰을 탄압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국민적 정서는 야 대선 자금까지 수사하고 저렇게 정의로운 검사에 칼을 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병우 건을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